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말이죠. 아주 특이한 용어를 가진 칼럼이 하나 언론에 딱 떴습니다. 코로나 파시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조선일보에 칼럼이 떴는데 윤평중 교수가 쓴 칼럼입니다. 제목은 코로나 파시즘. 파시즘 알죠? 파시즘 하면 얼른 독재가 튀어나오죠. 네. 그 칼럼이 아주 제목부터가 으스스한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윤평중 칼럼입니다. 코로나가 두 얼굴을 가졌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두 얼굴 가졌죠. 질병, 하나는 질병, 무서운 감염병. 두 번째, 정치. 두 면을 갖고 지금 코로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정치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질병과 정치 두 측면을 갖다 구별해서 이제는 코로나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윤평준 교수가 쓴 그 칼럼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코로나 방역 상황을 활용해서 통치술에 이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정과 민주주의 파괴, 은폐 이런 등등의 통치술에 지금 활용하고 있다라는 윤평중 교수의 시각. 의료계 파업을 초래한 그 파시즘. 국민의 생명을 더 챙겨야 될 텐데 권력 강화를 우선했기 때문에 의료계가 파업한 거 아니냐. 이런 논리입니다. 정치 철학을 전공한 그 윤평중 교수가 쓴 그런 칼럼인데, 질병으로서의 코비드-19, 그러니까 코로나와 정치 현상으로서의 코로나, 이걸 구별을 해야 된다. 지금 그럴 상황이 돼버렸다 이거죠. 순수하게 코비드-19는 심각한 감염병이지만 감기에 불과한 질환을 자본과 권력이 중대한 질병으로 부풀렸다는 소문, 전형적인 음모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비드-19가 노년층과 만성질환자에게는 큰 위험이 된다는 것, 이 사실은 전 세계에서 과학적으로 지금 입증됐습니다. 한국도 60세 이상 확진자하고 중증 환자가 늘면서 중환자 병상이 지금 모자라는 현상입니다. 코비드-19는 국민 생명을 실제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K방역 선봉장인 정은경 질본본부장, 왜 신뢰받는 인물로 이렇게 떠올랐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할 때는 지금 집권 여당에서 제일 나은 사람 한 사람 꼽으라면은 정은경입니다. 대통령도 아니고 총리도 아니고 그 누구도 저는 아니고 질병본부장이 제일 나은 분으로 신뢰받는 인물로 이렇게 꼽겠습니다. 또 국민들 생명을 실제로 위협하고 있는 그 K방역 선봉장인 정은경 질병본부장이 가장 신뢰받는 인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제 생각만이 아닙니다. 이게 국민들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덥수그란 머리에 안경 탁 쓰고 나와서 노심초사하는 그 정말 참 그 힘든 그 역할을 하는 그 정말 어려운 그 노고를 갖다가 국민들이 신뢰를 한 겁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질병을 이제 넘어가지고 정치의 영역으로 이렇게 확장돼 버렸습니다. 정치 권력 정당성을 뒤흔드는 전염병을 다루는 소위 생체 권력, 바이오 파워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바이오 파워. 바이오 산업 있죠? 생명공학. 바이오 엔지니어링, 생명공학. 생체 권력, 바이오 파워가 바로 코로나 정치를 지금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통치 권력은 신민을 죽이는 권력으로 군림했고, 현대 권력은 시민을 살리는 권력으로 등장했는데, 생체 권력은 생명 살리기를 앞세워가지고 우리 몸을 권력의 판단, 관찰, 검사에 종속시켜버린 거,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생체 권력은 생명 살리기를 앞세워 우리 몸을 권력의 관찰, 판단, 검사에 이렇게 종속시켜서 그 대상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얘기죠.
참으로 그러니까 결국 뭐냐, 몸과 마음이 길들여지고 있다. 인간의 자유는 꺼풀만 지금 남는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얼굴에 빅브로드 생체 권력이, 빅브로드 동물농장에 나오는 그런 생체 권력이 코로나 파시즘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지 않나 하는 바로 이러한 얘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코로나 방역을 이용해서 생체 권력으로 국민을 지금 다스린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윤평준 교수는 K방역에는 빛과 그림자가 지금 같이 섞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권이 편성한 코로나 방역은 한국 의료체계의 선진성과 의료인들의 헌신, 시민의식의 합작품인데 코비드19에서 국민 생명을 지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바로 그건데, 또한 K방역으로 꾸민 정권의 생체 권력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정치 권력에 복속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냐 하고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악화될 때마다 정권 지지도가 팍팍 오르고 있다. 이거 뭘 의미합니까? 문정권의 실정. 자, 얼마 전에 예를 들면은 부동산 엄청나게 많아서 정말 폭발 바로 직전에, 국민의 폭발이 있기 바로 직전까지 갔는데 코로나 위기가 악화가 딱 되니까 정권 지지도가 오르고 있다. 문정권의 실정하고 민주주의 파괴를 감추는 아주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료 사태는 문정권의 코로나 파시즘이 작동하는 최전선, 바로 최전선이 돼버립니다. 코로나 파시즘, 코로나 독재가 작동되는 최전선이 지금 되고 있다 얘기입니다. 파시즘은 좌우 이념의 경계를 넘어서 반자유주의적인 일당 독재로 법치주의와 상권분립을 지금 훼손하고 있다. 훼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도자를 숭배하는 군중을 부추겨가지고 반대자를 나라의 적으로 매도하고 민족의 공동체 감성에 호소해서 합리주의와 개인적 자유를 탄압하고, 결국 파시즘은 대중의 지지를 얻은 대중 독재로 표출되는 법인데, 이 문정권은 장기 집권 계획에서 나온 4대 의료 정책은 코로나 파시즘을 바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행정, 입법, 사법의 강한 권력, 또 의용 언론, 시민단체 연성 권력의 합작으로 의료계 반발을 지금 꽉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의료사태에서 문정권은 이중 포위전술을 구사했습니다. 행정 권력으로 의료계를 강압하는 것과 동시에 의사들 간의 집단 이기주의를 비난하는 여론전을 펼쳐가지고 의사를 집단 이기주의에서 지금 이런 것을 반발하고 있다라고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소주성, 탈원전, 검찰개혁에서 애용했던 그런 전술입니다. 대단한 정치 전술입니다. 정치 전략입니다. 저항하는 상대를 끊임없이 갈라쳐서 적폐세력으로 몹니다. 바로 전형적인 하나의 예가 이번에 간단한 게 의료계 의사와 간호사를 갖다가 갈라치기 한 대통령의 페이스북 내용을,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문화일보 사설에서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 국민의 의사를 모욕하고 국민을 아프게 만든 이 국민과 의사 앞에 공개 사과를 하라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 사과할 사람입니까? 저는 공개 사과한 걸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언론은 그래도 최후의 보로, 의용 언론에서 벗어난 최후의 보로의 언론들이 지금 딱 보태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문화일보, 발버둥 치고 있는 언론들입니다.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틈새가 있나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그 허들을 지금 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는 언론학을 전공하기도 했는데 그 언론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이토록 군사정권 시대도 이렇게 의용 언론이 주먹을 쥐고 이렇게 판을 치는 이런 세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유 언론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유 언론들이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조선일보라든가 문화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렇게 보면서 아, 참 그래도 힘들게 대한민국을 잘 지탱해 나가는 이 언론이 있길래 이 몇 안 되는 언론이 우리를 지켜주고 또 이 유튜브의 자유 언론들이 신의 한 수라든가 무슨 이 조갑제 TV라든가 또는 고성국 TV라든가 또는 뭐 펜앤마이크라든가 또는 신의 한 수가 참 대표적인 주자로서 정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정권의 견제를 하려 그렇게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사와 국민을 편갈라가지고 의사들을 기득권 집단으로 폄하했고 이제는 의사와 간호사까지 갈라쳤습니다. 개혁을 빙자한 갈라치기는 자기 진영만을 위한 초법적인 특권의 성을 쌓기 위한 그런 작업이라고 지금 윤평정 교수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과 어용단체의 지지로 헤게모니를 굳혀 장기 집권하는 것이 문정권의 궁극 목표다 이렇게 딱 규정합니다. 아, 이건 아주 명확한 그런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과 어용단체의 지지로 해가지고 헤게모니를 딱 굳혀가지고 장기 집권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정권의 궁극 목표라고까지 딱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분 윤평준 교수는 정치 철학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칼 같은 그런 날카로운 시각을 갖고 냉철하게 현실을 파헤치는 분입니다. 코로나 파시즘으로 의료계를 장악하려던 문정권이 제동이 딱 걸렸습니다. 그런데 정권 최대 업적인 K방역 주체인 의료계를 겨냥해가지고 위력 시위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의사 파업이 길어지면 K방역은 붕괴합니다. 확실히 붕괴합니다.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딱지를 딱 붙여가지고 여론전에 문정권이 주력하는 이유가 그건데 의사들이 밥그릇 싸움을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국민이 알기 시작했다는 바로 이겁니다. 왜? 공공의대가 나오면서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들을 의사로 만들겠다는 그러면서 과거에 묻혔던 그 정권을 그걸 지금 통과를 시키려고 현실화를 시켜버리고 문제를 제기해버린 보건복지부. 그러다 잘못하다가 이게 탁 생선이 가시에 걸린 겁니다. 그러나 의사들이 얼마나 매도되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국민들이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밥그릇 싸움 자체가 나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밥그릇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정책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공정한 밥그릇. 공정한 밥그릇을 나라. 이거는 누구나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외쳐야 될 기본권이다 이거예요. 공정한 밥그릇. 그냥 밥그릇이 아니고 탐욕의 밥그릇이 아니고 공정한 밥그릇. 시험을 쳐서 대학에 의사를 만들어라. 왜 시민단체냐? 왜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의사가 되어야 하느냐? 또 시험도 안 치르고 어떻게 그게 될 수가 있느냐? 의사라는 게 전문가는 이 머리 뻥 불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이 시험으로 공정하게 시험을 치러가지고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은 의사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공부를 시작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공정한 경쟁을 거쳐서 의과대학에 입학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결국 정말 중요한 것은 밥그릇에 대한 요구가 타당성이 있느냐 또 시의적절한가 이걸 검증하는 일인데 민생과 직결한 의료 정책이 반드시 민주적 수기와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유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의사가 아니라 코로나와 싸워야 마땅한데 지금 의사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즉각 4대 의료 정책을 철회해야 됩니다. 의사들은 즉시 현장에 복귀해야 되고요. 즉시 4대 의료 정책을 철회하면 의사들은 바로 현장에 복귀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왜 자기네들은 정부는 의료 정책을 철회하지 않습니까? 4대 의료 정책 즉시 철회하고 의사들이 즉시 현장 투입 복귀하겠다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국민 생명과 생명보다 권력을 중시한 코로나 파시즘,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의료 사태의 그게 바로 주범이라는 겁니다. 코로나 파시즘 때문에 의료 사태가 이렇게 일어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이 윤평준 교수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정권이 원래 현대 문명의 터전인 시민사회의 독립성을 유린했고 그 최후의 보루인 의료계를 협박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을 갖다가 권력에 종속시키려는 그 파시즘에 대한 민간 저항이 바로 의료 사태의 본질이라고까지 꿰뚫었습니다. 윤평준 교수가 그래서 코로나 파시즘이라고 제목을 거는 것 같습니다. 의료계가 무너지면 대학과 공론장도 무너집니다. 문정권은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라는 절대 권력의 궤변으로 국민을 지금 겁박하고 있다고 정치 철학적으로 윤평준 교수는 그걸 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파시즘은 결국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시민의 자유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당한 한계는 어딘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코로나 정치학이 한국인에게 처절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는 건 뭡니까? 자유는 피와 투쟁을 통해서 쟁취해야 된다.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시민의 자유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당한 한계가 어딘가? 이걸 국민들이 캐치해야 된다. 코로나 정치학이 한국인에게 지금 처절하게 질문을 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 이렇게 끝을 맺으면서 정말 또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자유는 공짜가 아님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는 또한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절대. 오늘 윤평준 교수의 그 코로나 파시즘을 서로 같이 공유해 보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것은 이 귀한 자유는, 우리가 여태까지 누렸던 자유는 이거는 공짜가 아님을 지금 요즘 가슴 깊이 느끼고 있다. 바로 이겁니다. 국민이 알아야 될 부분, 자유는 공짜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 가장 추운 새벽 5시, 4시 새벽입니다. 그 엄동설한 그 추위, 살을 에이는 듯한 그 아픈 삭풍의 추위, 살갗을 온 몸을 아프게 만들어도 그러나 몇 시간 후면 도도히 태양은 떠오릅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은 이렇게 떠오릅니다. 대한민국을 비춰집니다. 국민들 모두는 태양, 타오르는 태양, 떠오르는 태양, 타오르는 태양, 그 두 가지의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 검언 유착 사건으로 정말 억울하게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그분이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7월 20일인가요? 그날 얘기했는데 7월 20일은 광풍이 부는 대한민국이다. 광풍이 불고 있다. 미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생각하면서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광풍도 지나가고야 만다. 반드시 지나가고야 만다. 지금 태풍이 안 지나간 태풍이 있습니까? 광풍이 안 지나간 광풍이 있습니까? 열심히 주워 삼키려고 해도 주워 삼켜지지 않는 그 무엇, 그것은 국민의 마음입니다. 국민의 마음은, 민초의 마음은 곧 하늘입니다. 민심은 곧 하늘이고 하늘이 곧 민심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누르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